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7월 30일 임금협상을 완료하고 8월 9월에 성과금의 소급분이 지급됐습니다. 뭐 그 돈이 아직까지 조합원들 통장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 2달 만에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임금협상 시기보다는 관심도가 또 다소 낮이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노동조합이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의문을 주시는 분들이 다소 이제 계시긴 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임금협상이 완료가 됐고 저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가 지금 임금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PKC를 하고 있고 어느 회사는 회사 내부에서 노사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중노위를 접수했거나 안 그러면 파업을 준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이제 산별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에 가끔씩 이제 소식을 전하지만은 그런 회사에 연대를 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희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바쁜 시기에는 끝나고 농한기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임금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조합이 얼마만큼 조직력을 갖추고 정비하여 내년 임금협상에 어떻게 올해처럼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짜서 단결된 모습을 올해처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하반기 상반기 분해 수련을 끝냈고요. 하반기 분해 수련과 동시에 조합원 필수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그거는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실시를 할 거고요. 10월 25일 장기 영등포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130개의 분해를 순회를 하면서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 주요 내용은 2019년 노동조합 회계감사 보고에 관련 건, 그 다음에 2020년 노동조합 사업계획, 그 다음에 조합비 관련 사항, 다음 달이죠. 11월 1일 대의원대회 관련 사항,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2019년 리뷰 및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2018년 6월 30일 저희가 노동조합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첫 단체 교섭을 체결을 했고요. 1월 29일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2월에는 첫 대의원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4월에는 임금협상이 시작이 됐고 첫 유튜브 방송을 실시했던 시기입니다. 6월에는 노동조합 설립 1주년 보고 및 투쟁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임금협상 성실교섭 국대대장경에 돌입을 했었고 그 결과 7월 25일 첫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었고 7월 30일 첫 임금협상이 체결이 됐던 날입니다. 8월에는 손해사상자 합격 기원, 떡행사 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9월 6일에는 조합원, 가족, 농어촌, 일손 돕기 등 기타 여러가지 현안 이슈로 해서 리뷰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노동조합 활동들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분해 순회 및 하반기 분해 순회가 있을 것이고 전국 장기 및 자동차 분해에서 130개 분해 순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필수 노동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광역시단위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할 거고요. 소단위 분해 같은 경우는 분해 순회 동시에 이제 교육을 함께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정기대의를 실시할 겁니다. 다음 달 11월 1일과 2일 천안 상농 위지트에서 1박 2일로 대의원대회가 실시됩니다. 장기자동차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체크오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조합비를 CMS를 통해서
건당 500원 정도 지급을 하면서 외부로 CMS를 통해서 조합비를 납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급여 통장에서 자동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어프를 시행을 했고요. 제4기 근로자위원회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협의회 위원을 투표로 선정을 했지만은 이제는 노동조합이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척을 했고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은 밴드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내용이 교육비 환급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일연능 교육 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일연능 교육 시 미수료자에서는 그 수강료를 우리 통장에서 추징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강료가 뭐 5만 원이다. 수강 미수료했을 경우는 5만 원을 급여에서 이렇게 추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엄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줘야 될 금액인데 회사에서 그 수강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이렇게 빼버리는 어떻게 임금 체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급여에 조합원만 대상으로 해서 3년치 임금 체불은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치 많은 금액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적게는 1, 2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 되는 조합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궁금하신 분 조합원에 한해서는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조합원 농어촌 봉사활동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9년 수입 및 결산입니다. 저희 노동조합 수입 및 결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전주에 저희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고 분의 총의 내용에 그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이죠. 어차피 조합비라고 전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 날 노동조합이 생겼지만 10월 달까지는 조합비를 저희가 걷질 않았습니다. 10월 달 11월 사실 1일부터 이제 조합비를 걷었는데요. 그 후로 저희가 한 9개월 정도 이 기간은 2018년 6월 30일부터 2019년 8월 12일까지 사용했던 그 내용을 정산한 내용입니다. 총 조합비로는 1억 2,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지출로는 1억 6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32.3% 정도 되는데요. 조직 활성화비 아시겠지만은 전국 저희가 상반기 때 각 분야를 순회하면서 점심이 되든 저녁이 되든 안 그러면 중간 타임이 되든 우리 조합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기 조직 활성화 안 그러면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방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이런 비용에 크게 좀 차지하는 비용이 나갔습니다. 3,400만 원도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 의무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금융에 이제 소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무금으로 해서 23.5% 2,40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의무금 내에서는 본조에 지급하는 비용도 있지만 우리 KB 금융그룹의 KB 노협에 지급하는 비용 일부와 KB 손사와 KB 손해보험에 연대하는 그 일부 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비용입니다. 15.6%에 1,6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전국 대의원대회나 안 그러면 전국 단위 행사를 할 경우는 적게는 1,000만 원, 조금 더 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11월 1일날 대의원대회도 지금도 예산을 잡아보니까 1,000만 원 좀 넘게 나가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지만 크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나 안 그러면은 2주년이 되던 뭐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한 1,600만 원 정도 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및 소모품, 비품 등의 8.3%, 한 88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요. 초기 노동조합 사무실이다 보니까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투쟁 관련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통비입니다. 7.7% 정도인데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130개 분해를 순회하면서 그 다음에 조직 구성이나 애경사 활동을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숙박비 3.7% 38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분해 순회하고 조직 활동 애경사에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기타 97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 비용은 주로 상조회비, 주차권, 조합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등의 이제 지급이 사용을 됐습니다. 20년에는 조합원이 주인이다, 자주노조, 조합원이 최우선인 노조, 강한노조, 민주노조를 모토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부 직원들 중에는 현재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차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왜 차이를 두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작년과 올해는 외정 확대가 두 이제 강점이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내실입니다. 1100명이 되는 조합원을 어떻게 내실 있게 튼튼하게 똘똘 뭉칠 수 있게, 그게 이제 내실을 다지는 과정을 올해는 더 중점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2020년 노동조합 사업비 예산입니다. 뒤에서 조합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은 작년에는 수입이 1억 2천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수입이 한 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뒤에서 조합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은 저희 사무금융 내에 90개 회사가 있습니다. 90개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 조합비가 18,900원입니다. 근데 89동이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신생 지부다 보니까 처음 가입할 때 보니까 조합비 한 1% 정도를 해서 18,900원을 평균을 내고 있는데요. 아까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 예산의 5억 중에 1억 가까이가 의무금으로 나갑니다. 의무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4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연초에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대의원들 통해서 기본급의 1%에서 2%로 인상이 되는 것을 통과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인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다시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최우선이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런다면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 이탈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에 의무금과 조직 활성화비를 제외한 세 번째로 많은 정책이 조합원 최우선 정책을 세워서 약 6천만 원 정도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서 차등을 줄 예정입니다. 뒤에 6대 우대 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 1천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1%가 의무금으로 나가는 거죠. 9,500만 원 정도가. 그 다음에 130개의 분해 및 조합 활동, 조합원 면담 등의 조직 활성화비로 20.3%, 8,3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우선 정책에서 14.7%가 6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업무 추진비로는 저희가 이제 우리 그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을 만나거나 안 그러면은 운영위원들, 노동조합 상근간부 말고 부장급으로 있는 운영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들이나 안 그러면은 대의원까지는 내년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대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개인 돈을 쓴다는 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조합원한테 안 그러면 내가 대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노동조합에서 주고 있냐,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노동조합에서 어떤 나한테 역할을 주고 있냐,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1100명이 넘는 조합이기 때문에 대의원의 역할과 운영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근간부가 3명밖에 아니기 때문에 전 조합원을 1년에 잘 만나야 한두 번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단에 있는 운영위원이나 안 그러면 대의원들이 우리가 만나지 못한 고충이나 안 그러면 개선사항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부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은 업무 추진 비용으로 해서 13.1% 5,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비용,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년에도 연 2회 대의원대회와 기타
2주년 및 기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900만 원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한 1,400만 원 정도, 3.3% 정도 지급이 되고, 이 교통비용은 분해 순호와 예경사, 조합원 면담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1,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적립금이 한 9,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2.1%. 이거는 이제 투쟁 적립금이나 이월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조합비를 보면 지출의 4억 중에 1억 정도가 본조의 의무금으로 납부가 되고, 그 나머지의 1억은 적립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 활성화비에 8,300만 원, 조합원 우정정책과 업무 추진비에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업무 추진비하고 행사비용, 교육비, 여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용 중에서는 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이 운영하는 세부 사용 내용은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맡고 있지만은, 조합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아껴 쓰면 이 적립금이 한 9,1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조합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서 이제 차등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우수 조합원 해외 연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도 우수 사원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여건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예를 들어서 장기 부분과 자동차 부분에 나눠서, 안 그러면 운영위원이나 대의원들이나 분회장 중에 우수한 활동이나, 안 그러면 그 조직에 어떤 성과를 보였다 그런다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선에서 해외 연수를 회사가 똑같이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상조회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애사만 일부 다니고 있는데요. 대의원이나 안 그러면 이 정도까지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사하고 애사를 전 조합원들이 다 갈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을 둘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가족 효도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내는 조합비를 유튜브 방송에서는 제가 정확하게까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까지는 설명을 잘 못 드렸지만, 내는 조합비 중에서는 분명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에 기금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일부는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조합비를 우리 직원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인 모토는 사실 노동조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모든 국민을 이렇게 전 국민을 배불리 이렇게 먹여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못하는 게 일부 회사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회사가 모든 직원을 다 100% 성과 있게, 안 그러면 모든 직원을 다 100% 만족할 수 있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못한 부분을 노동조합이 일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는 우수사원이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게 좀 강화가 돼 있지만은, 조합원의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해외 연수 갈 일도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연수 가거나 옆 사람 동료가 해외 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왜 제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의 부모님이 간다 그런다면 그의 부모님, 우리 직원의 부모나 제 부모님이랑 같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으로 해서 조합원 부모님 해외는 아닙니다. 제주 및 국내 관광지를 선택을 해서 3월경에 약 한 12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 가족 효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합원이 1,100명 정도 되는데, 자동차 쪽은 좀 고경력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사가 조금 경력자가 좀 낮은 조합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르게 이렇게 분포가 됐습니다. 이게 조합원이라고 해서 직원으로서는 한 번 정도는 겪어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경사 같은 게 지원을 해주겠다. 두 번째로는
소중한 우리 아이 출산 지원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 축하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은 출산용품 지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합원일 수 있고 조합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의 배우자가. 그럴 경우에는 출산용품 지원이나 아니면 출산 축하금 정도의 지원이 조합원에 한해서는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 생애 첫 학부모, 조합원 가족 중에 초등학교만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 축하금 정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도 입학할 경우에는 아까 입학 축하금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방송이 끝나거나 안 그러면 대의원 대회가 돼서 통과가 되면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집행부가 잡은 내용이지만은 11월 1일 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게 뭐 많다, 적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경우에는 수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의결이 돼야만 이거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합원들한테 이제 설명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테마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의원, 안 그러면 우리 윤영인위에서 뭐 부산이 되든 광주가 되든 이번에는 스포츠 행사를 한번 해보겠다. 안 그러면 영화를 단체로 한번 보기로 했다. 안 그러면 계절 행사를 한번 가보겠다. 무슨 밤따기 행사를 한번 가보겠다. 이런 테마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조직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활동 비용에 대해서 연 한 2회 정도 한도 정도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조합원들한테 그 비용을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작년에 조합비는 1억 2천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은 한 5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0개 회사 중에 저희가 90등입니다. 평균 조합비가 18,900원입니다. 근데 89등이 한 4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조합비가 저희가 한 4만원 정도 되는데 부족해서 또 올리자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운 KB손해보험은 1인당 평균 조합비가 한 7만원 정도 냅니다. 한 달에. 그 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냈고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만 5천원 정도 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악사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사모금융의 평균이 한 4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8,9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8,900원을 내시면 지금은 여기서 7,000원 정도를 본조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11,000원으로 저희가 행사도 하고 앞에 있는 복리후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조합원 여러분들 중에 친구나 안 그러면 가족에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는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가족들을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조합비를 얼마 정도 내십니까? 저도 제 가족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데 보통 4만원에서 조금 많으면 5, 6만원 정도 냅니다. 보통 그 정도 수준이야 노동조합이 일부는 적립해서 투쟁 자금이나 이런 거로 마련도 하고 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분해 순회하고 그 다음에 행사하고 끝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원 비조합원 차등을 두고 어떤 조합원 행사를 하고 안 그러면 조합원들 교육도 하고 이런 비용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18,900원은 올해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18,900원에서 2배를 올린다, 2%를 올린다 하더라도 37,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금융 평균보다는 못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조합비가 올 2월 달에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는 됐지만은 다소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결을 해서 11월 1일 날 제 논의를 한 다음에 대의원들한테 설명한 다음에 승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현재 조합비 제 의결 요청 사항을 이제 제가 간단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G1, G2, G3, 이제 G4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평균 납부를 한다면 기본급에 지금 1%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G1 같은 경우는 평균 납부액이
25,000원도 되고, G2 같은 경우는 16,000원, G3 같은 경우는 만원, G4 같은 경우는 한 9,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조합비의 평균은 18,900원 정도 듭니다. 현재 의결 상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의결이 대의원대에서 통과가 됐었는데요. 2% 인상이 됩니다. G3까지는. G3도 2% 인상이 되는데, G4 부분에 대해서는 1%만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G4하고 G3가 기본급 차이가 월 4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G3 부분에 대해서도 월 4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조합비에서는 한 5,000원,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결 요청상으로 해서는 G3 1.5%, G4 1.5%로 해서, 사실 G4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많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40명, 50명 뭐 이 정도 순이지만은, G4 같은 경우는 9,000원이면 저희가 7,000원을 번조해 줘버리면 사실 2,000원으로 조합비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00원은 사실 이 비용도 정말 우리 그 G4 그룹에 대해 있는 대해서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말 큰 돈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9,000원에서 7,000원을 제외한 2,000원은 조합에서 어떻게 살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G3, G4가 거의 기본급 차이가 없기 때문에 1.5% 올려서 G4 같은 경우에는 9,300원에서 13,900원 정도, 그 다음에 G3 같은 경우 2만원에서 15,000원 정도 내서 전체적으로 38,900원 정도의 평균 정도 조합비를 인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희생자 구제기금입니다. 이제 희생자 구제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저희가 작년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조합비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감사를 맡긴 했지만은, 초창기 때는 저희 상근간분들의 개인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환급 받지는 못했습니다. 환급 받지는 못했는데, 사실 노동조합이 회사와 투쟁을 하고, 안 그러면은 뭐 작년에 성과 140%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은 내년에도 그보다 좀 더 많은 성과급을 받고, 안 그러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하고 붙을 때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2000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약 19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회사가 4번을 바뀌었고, 사명이 5번을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으로 넘어온 지 내년이 5년 차인데요. 근데 연도로 본다면은 5년에서 6년 단위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거나 회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는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싫어서, 그런 환경이 싫어서 노동조합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특히 손보가 아닌 손사 입장에서는 훨씬, 그런 환경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도, 저는 투쟁은 사실 임금을 1%, 2%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고 투쟁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한다 그랬나요? 그렇지만은 정말 과거처럼 우리의 직장 생활을 누군가 다시 뭐 자본가들이 뭐 흔들려고 할 때, 나의 삶의 뭐 그 공간을 누군가 뺏으려고 할 때, 그때는 조합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투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왜 이렇게 조합비를 좀 덜 쓰고 아끼고 하면 되는 건데, 뭐 굳이 희생자 구제금을 만들려고 하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재정을 최대한 작은다 하더라도 1억에 1년에 모일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왜 1억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투쟁을 한다 그런다면 뭐 부분적인 투쟁도 있고, 안 그러면 투쟁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악의 수준까지는 저희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희생자 구제기금을 신설을 해서, 희생자 구제금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정입니다.
대의원들하고 앙금 지금 분회총회에 여러분들의 그 의견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의원들이나 앙금 분회장님들이나 앙금 조합원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올해 일부 조합원들 중에서는 성과급이 나올 때 그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서 희생자 구제기금이나 투쟁자금으로 마련을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의원 대의를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집행부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희생자 구제금은 아무 때나 걷는 게 아니고 저는 뭐 내년 1월 1일, 2월 1일부터 떼어놓고 회사하고 싸우고 싶은데 그렇다 그런다면 임금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런 기금이 나왔다면 어떻게 보면 생 일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작년에도 걸었으니까 내년에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임금 협상이 체결이 되면 100% 이하일 경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처럼 100에서 130%, 150% 범위 내에서는 그 지급단 비용의 한 3% 정도는 희생자 구제기금이나 투쟁기금으로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전체 직원으로 조합원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한 번 거둘 때 한 3%로 계산할 때 그런다면 한 1억 1천 정도가 희생자 구제기금이나 투쟁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저희가 조합비로 거뒀던 비용 중에 적립금 1억하고 그 다음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거뒀던 1억 정도 하면 연 한 2억 정도를 투쟁기금이나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과급이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해서 150%에서 200% 정도 좀 더 따냈다. 그러면 4% 정도, 그 다음에 200% 이상은 따냈다. 그러면 5% 정도 이런 형태로 해서 희생자 구제기금을 1억에서 뭐 1억 5천, 한 2억 정도 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한 뒤에 백데이터를 한번 계속 지부장이 돈돈 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노동조합 활동원도 보니까 올 2월 달에 MG선호보험이 직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조합원이. 근데 그 파주에 전 직원이 파업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먹고 자고 일부 기타 들어가는데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가 불가피하게 투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투쟁해야죠. 그냥 따라갈 겁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의 모든 걸 내줄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합원이 1100명이지 않습니까? 1100명에서 1인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근데 7,000원짜리를 먹는다 그러면은 1100명이란다면 하루 밥값만 2,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잡니까? 잔디밭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인 4실을 이용했을 때 275실이 필요합니다. 7만원 정도 아주 낮게 잡는 하더라도 하루 숙박비만 해도 1920만 원입니다. 25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만 먹고 잠만 잡니까? 생수 걸 한 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음료 한 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1인당 생수 3개 하루에 이게 1,000원단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3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버스나 안 그러면 이런 대중교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초기 비용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투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관이나 강의실이나 기타 장소를 빌는데 한 150만 원 정도 일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타 운영비 250만 원 정도면 하루에 8,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딱 하루 파업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차이는 있겠죠. 초기 버스 비용이나 이런 게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틀째도 4,6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마음 잡고 이틀 파업을 한다. 그러면 1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3일 파업을 한다. 1억 8천. 4일 파업한다. 2억 2천. 5일 정도 파업한다.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큰 그 만수르 같은 지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거기 들어가서 무슨 호화 어떤 생활하는 그 비용 절대 아닙니다. 아주 생활할 수 있는 최저 비용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극단한 환경에 맞추셨을 때 5일 파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4일 파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재정으로서는 1년에 내는 재업비에서 1억, 그 다음에 희생자 구제금이 걷어진다 그런다면 1억, 2억이지 않습니까? 내년 당장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런다면 3일 정도 파업할 수 있는 비용은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파업에 들어간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급여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라도 좀 돈이 있다 그런다면 3일, 5일 정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급여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노동조합에 돈이 있다 그런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사실 뭐 임기가 1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노동조합 처음에 설립을 했고 책임감 있게 이런 거를 1대 때 만들어 놓지 않으면 2대 때 만들기 더 힘듭니다. 2대 때 만들지 못하면 3대 때 더 힘듭니다. 우리 지부 사무금융 내에서는요, 손해보험업종본부 내에서는요, 조합 통장에 미결 잔금이 30만원 밖에 없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사실 30만원 있으면 조합원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분해 순회는 어떻게 하고 회사하고 그 30만원 가지고 무슨 투쟁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뭐 좋지 안 좋은 뭐 모습이라 보기에는 정말 그거는 뭐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희생자 구제금이나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투쟁 시 발생하는 뭐 일별 필요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 구제기금에 대해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뭐 의견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하겠지만은 그 대의원들이 뭐 표결에 따라서 저희가 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필요한 비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일부 밴드에 제가 이제 올리긴 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고 대의원대회 때 조합원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예산이나 안 그러면은 조합비나 안 그러면은 희생자 구제금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안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표결에 따라서 뭐 결과는 뭐 수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이제 필수 교육입니다. 그래서 필수 교육인데 사실 다른 지부들도 이게 사실 임금협상 기간에는 저희 유튜브 한번 올리고 그러면 8,900명씩 보고 많게는 1,300명씩 보고 그러거든요. 사실 임금협상 기간에는 내 급여나 내 성과급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말라 하더라도 관심이 높아요. 근데 이제 노동자 교육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그거보다는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신생지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 뭐 다른 회사처럼 20년, 30년 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대의원도 한번 해보고 직원의 반 이상은 대의원도 해보고 분회장도 해보고 간부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내 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은 사실 지금은 뭐 대의원하고 뭐 분회장 처음 해봤지 2번, 3번 해보신 분들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90% 이상이 조합원들이 교육 한번 노동조합이 왜 필요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 교육을 하는데요. 참여율이나 정심 때 이제 그 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심 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심 때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하는데 이거는 그 회사하고 단협에 근무 시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 시간 하다 보니까 점심 시간에 제가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나 피자를 할까 했는데 그게 점심 되기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같은 거 좀 그래도 조금 11,000원 정도 되는 도시락을 해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같이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참여자에 한해서는 참여 안 하신 조합원은 지급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참여자 이벤트가 있는데 스타벅스 쿠폰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쿠폰을 뭐 지급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장이 나갈 수도 있고 2장이 나갈 수도 있고 3장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합원 교육을 좀 참석을 해주셔서 이벤트를 조그맣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년 대의원 대회가 있는데요. 이제 간략하게 이제 대의원 대회에서 일정표 간단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정식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날은 뭐 다른 회사의 대의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행사에서 뭐 노동의뢰나 아니면 외빈이나 아니면 연대사 같은 걸 이제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서는 연대사나 안 그러면 내빈 소개 중에서는 노측에서는 제가 당연히 조합원들 축하하는 연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측에서는 이제 권학견 대표, 그 다음에 안필성 상무, 기타 이거 임원들하고 인사팀장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참석할 겁니다. 여기 대의원대 때는 뭐 대표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안 그러면은 직원들을 대표하는 행사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오거나 거기에 준하는 임원들이 참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 여러분, 안 대의원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전부 참석해 주셔서 함께 많은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4기 참마음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밴드도 잠깐 올렸지만 기존의 그 참마음협의회에서 좀 탈피를 하고 새로운 참마음협의회로 출범하기 위해서 네이밍을 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 조합원이, 전 직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네이밍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 내용으로는 간단하게 이거 노동자 비용은 아닙니다. 참마음협의회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1등은 한 20만원, 2등은 한 10만원 2명, 그 다음에 장려에 5만원 3명 정도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뭐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해서 내부적으로 한 10개나 20개 정도 선정한 다음에 투표로 해서 1, 2, 3등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자동차 부분, 장기 부문에서 총 8명이 지금 선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리뷰 및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저희 노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조합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2020년에는 작년에는 올해는 외정 확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노동조합을 이끌었다 그런다면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조합원이 최우선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우리 내부에서도 정말 조합원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하고 이슈가 있으면 그때그때 유튜브 방송을 해서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